안녕하세요, 청자님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신포괄수가에 관해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HLB 전체 그룹주들의 어떤 주가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많이 포함된 이 신포괄수가제가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많은 부분이 시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나 이런 거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리보세라닙이 표적항암제죠. 또 면역항암제의 이 병용 투약으로 인해서 결국 좋은 이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신포괄수가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 조금 많이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 속해 있는 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부분이 급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던 많은 한우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2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각종 청원도 좀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신평원이죠. 아이뉴스24의 김태환 계장님의 글입니다. 이 항암제 희귀질환 의약품이 다 제외가 됐고 30만원 하던 유값이 600만원까지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암 환자와 희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부 항목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면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즉 2020년도부터죠. 내년인데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서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라는 이 가로 의료기관에 공지가 됐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좀 고액의 이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같은 이군항암제가 사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신평원의 사전 안내문서에서 보면 희귀의약품, 이군항암제 및 기타 약제, 또 사전 승인약제, 초호가 약제 및 치료제로 일부 선별급여 치료제로 등인데 이 이군항암제, 특히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AHLB, 리보세라닙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리보세라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기사들은 꼼꼼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이제 청원도 있었고 좀 약간의 당연히 좀 걱정되죠. 환자분들 많이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냐면 일단은 항암제에 관한 신포괄 이 수가제가 환자 구제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의협신문에 이 출처고요. 이 항암제 금방 말씀드린 항암제 신포괄 수가 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일단 기존 환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정대로면 내년 1월을 기해 문제가 된 인공 항암제들의 본인 부담률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변경하되,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변경되겠죠. 그러니까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해당 약제를 사용하던 기존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기존에 이런 적용을 받고 혜택을 보던 환자들은 이제 꾸준히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내년부터 신규로 생기는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치료기회나 비용 부담 면에서 환자가 이제 이 불형평이 여전히 존재하게 돼요. 기존의 환자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 신규 환자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유형의 기사가 되는데 이런 일부 이제 환자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셈, 이제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만 나머지 분들 혜택을 못 받는다는 자 이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는 게 바로 이 의협신문의 기사의 이 내용이 됩니다. 물론 또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참조로 보시고 반드시 중요한 이 자료나 중요한 정보들은 의협신문이나 이 보통 정부의 제도 이런 걸 꼼꼼히 좀 살펴볼 것 같고 제 판단에 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치료를 받던 분들한테 혜택을 받던 분들은 계속 받게 해주고 이제 22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됐던 논란 발단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평원이죠. 지난달에 일선 의료기관에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전 영상증에서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군 항암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려드렸고 그가 이제 일부 암 환자들이 신포괄수가제 시행병원에서 이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이군항암제를 사실상 급여가 적용되는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여 투여를 받았는데 제도 개선으로 결국 내년부터
그게 이제 막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일단락된 거는 그동안 봤던 분들. 하지만 신규 또 환자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약간 아직은 깔끔하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군 항암제 중에 면역 항암제 신포괄수가 적용 행락을 보면 옵티브주, 키타르다주, 인피니주, 바벤시오주, 여보이주, 티생드레주까지 이렇게 다 급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티샌드레 중에 이렇게 비급여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변경 전에 비포괄이지만 변경 후에도 기존에 있던 분들 이렇게 전에 비포괄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의협신문 출처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협신문에 이렇게 이제 이 신포괄 환자구제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거나 저는 몸이 많이 이제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좀 잘 돼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긴 한데 내년부터는 이 신규 환자분들에게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에 대한 아마 혜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 해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이 좀 나라의 정부에서 좀 잘 돼서 많은 환우분들이 좀 고통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HLB 얘기로 잠깐 들어와서 HLB가 얼마 전에 이 리보세라는 미국의 FDA 간암 1차 치료 희귀약으로 지정됐다고 알려드렸죠. 제가 이 FDA 홈페이지에 그 지정된 사실도 제가 알려드렸고 이 희귀약품 지정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랬죠. 7년간의 이 판매권 이것도 이제 거의 보장이 되고 자, FDA가 이 희귀약품 지정 제도로서 이 희귀 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신약 개발사는 임상시험 승인과 허가기간 단축,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허가 취득 후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을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이 표적항암제 혼자만의 이 힘으로 이 암계 그 정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면역항암제랑 같이 병용 투여하는 많은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죠. 이 HLB 리보세라니까 중국 항서제개 면역항암제 캄릴리주밥을 병용 투여해서 간암 1차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 진행 중이고 환자 510명을 모집 완료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10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론 지금 HLB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머크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많이 무너졌지만 화이자 관련해서도 거의 백신주들 보시면 급락 상태죠. 어제도 많이 무너졌지만 오늘도 진단키트도 거의 3% 4%대 물론 이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지만 그렇다기보다는 KLX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오늘 스푸트니크에 관련된 거의 급락을 했죠. 7%대 막 3%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어제 거의 14%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0.68%래야 살짝 좀 반등한 정도고 이만큼 지금 백신 관련들이 크게 어려움을 거치고 있고 HLB도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어려움과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떻게 HLB를 접근했냐가 중요하죠.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을 때, 즉 추세가 우상향 하향일 때, 이 급하게 막 많이 떨어지는 소나기는 피하랬다고 일단 피하고 옆으로 가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재료나 차트도 중요하지만 재료나 이런 어떤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과 반드시 어울려서 봐야 될 게 이 기술적 분석이죠. 내가 어디서 주식을 매수하냐도 내 수익과 직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추세가 멈춰진 좀 조정 기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결국은 지금 혼한 회장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슈는 어쨌거나 승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단지 많이 지지부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과 같이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